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도 트랜서핑 강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노란 책 트랜서핑의 비밀의 거의 끝에 지점에 다다랐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페이지 247 꿈의 조율입니다. 먼저 제목을 통해서 전체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고 책을 읽으면서 다시 반복하도록 할게요. 꿈의 조율이라고 했습니다. 모호하죠?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이해하면 더 이해가 쉬워지는데요.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꿈이라는 거죠. 현실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라 이겁니다. 조율하라는 건 뭐죠? 여기서 조율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절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는요, 현실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꿈에서 깨어나기, 이러한 제목으로 번역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현실은 왜 꿈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펜듈럼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의식이 잠든 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펜듈럼의 꼭두각시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꿈의 조율이란 말은 잠들어 있는 의식에서 깨어나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항상 제가 아주 자주 그렸던 그림이 있죠. 이중 거울, 거울을 그립니다. 거울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질적인 세상이 있을 뿐 아니라 이 경계 너머에 비물질적인 세상, 형이상학적인 공간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능태 공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현실, 몸을 입고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이 거울 안에 비춰진 이 모습이 있죠. 이것을 현실이라고 합시다.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이 이중 거울이라는 거울의 면에 형상화돼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사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주어진 현실, 흘러가는 현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웃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울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실망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격분하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꿈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형상화시켜 보면요, 어떠한 의미냐면 이 세상은 펜듈럼이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체가 무수히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러한 펜듈럼들은 주어진 임무, 목적이 유일하게 한 가지인데 그것은 에너지를 빨아먹음으로써 존재하는 겁니다. 계속 그 펜듈럼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거죠. 사람의 에너지를 빨아먹기 위한 방법으로 갈등 에너지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갈등 에너지는 감정이 격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에너지를 빨아먹기 위해서 펜듈럼은 갈고리를 사용해서 사람을 낚습니다. 여러 가지 미끼를 던지죠. 그래서 그걸 물게 되면은 펜듈럼이 포획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물고기가 낚시질에 걸려들듯이 이렇게 갈고리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펜듈럼이 우리를 낚아채서 사로잡아 가면 이때부터 우리는 펜듈럼에 휘둘리게 되는데 어떻게 휘둘르느냐? 펜듈럼이 우리를 휘두르는 방법은 현실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휘두릅니다. 이 환경을 쥐고 있죠. 한쪽 고리를 또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현실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킵니다. 이 주어진 환경이 주가 되고 우리는 이 환경에 이끌리는, 끌려다니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펜듈럼의 갈고리에 묶여서 환경이라는 현실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우려고 애쓰지만 결코 우리의 내부 의도로는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주는 형국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이번 소 제목에서 하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듯이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꿈을 꾸면은 그것이 꿈인 줄 모를 때는 마치 현실처럼 느낄 때는 꿈속에서 쫓기면서 두려워하고
또 식은땀을 흘리고 하잖아요.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꿈 안에서는 우리가 무서워하고 도망다니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꿈이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쉼과 동시에 그 꿈은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현실이라고 하는 주어진 환경, 펼쳐지는 환경들이 한낱 꿈과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현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현실을 쥐고 그 현실을 만들어 나가고 주도할 수 있는 위치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꿈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고 동시에 이 꿈이라는 것에 내가 빠져든 이유가 펜듈럼의 갈고리에 내가 포획되어 있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한면으로는 이 펜듈럼의 사슬을 끊고 또 한면으로는 꿈과 같은 이 현실 안에 갇혀있던 이 거울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환경들이 이 거울 안에 있는 하나의 그림자, 꿈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부모 탓, 조상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원래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바꿀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나는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게 되고 불안할 뿐 아니라 분노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울을 부러워하고 그 거울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데 각자의 자신의 세계의 층, 자신의 세계의 층을 자기가 바꿔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거울을 깨트리고 다른 사람의 거울을 훔쳐온다고 해서 결코 이 거울의 반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변하고 이 거울의 환상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는 한 나는 어떠한 거울을 갖다 줘도 이 거울의 심상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현실을 내가 타개를 하려는 노력을 아무리 해봤자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나는 현실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펜듈럼의 꼭두각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식을 하고 여기서 나오자. 이 얘기가 오늘 꿈의 조율이라는 주제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거울이라는 주어진 현실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뭐 전혀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정리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꿈을 조율하는 방법, 우리가 의식이 깨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한 걸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게는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외부에서 내부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때 바깥에 있는 것들에 현혹이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내 마음이 온통 혼란스러워집니다. 바깥에 분주한 것들이 내 마음을 점유해서 내 마음조차도 분주하고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거운 영화를 보고 나오면 한동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처럼 꿈과 같은 현실이라는 거울에 사로잡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허우적됩니다. 그래서 온통 밖에 펼쳐지는 사건들에 우리는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갖가지 소문들, 이러저러한 가르침들, 온갖 이야기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떠밀려가는 겁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이 펜듈럼에서 벗어났더니 또 다른 펜듈럼이 나오고 또 다른 펜듈럼이 나오고 펜듈럼을 붙잡으면서 이동을 할 뿐이지 이 거울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깨고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는 이 굴레 안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결국은 펜듈럼을 살찌워주는 일밖에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참된 자유인으로서 정말 내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권자로서 삶을 살아봤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울의 반영에 의한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의식이 집중되고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제 이것을 안으로 돌리자. 그래서 안이 어딥니까? 우리의 마음이고 이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 외부의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현실이 중요하다. 내 마음의 현실이 어떠하냐가 나의 외부의 현실을 좌우하는 것이지 외부의 현실이 어때함이 나의 마음의 현실을 좌우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자 이거죠. 그래서 펜듈럼에서 벗어나고 거울에서 벗어나서 꿈에서 깨어났다는 것은 이 외부에 있는 가능태,
여기에 외부 의도라는 것이 작동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힘이 메타력이라고 그랬죠. 펜듈럼의 갈고리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외부 의도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나가게 되는 거죠. 가능태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부 의도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전환됨으로써 우리는 이 거울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거울을 이용해서 우리는 원하는 현실을 거울에 반영시킬 수가 있어요. 주객이 다시 전도되는 거죠. 이제 나의 마음의 태도가 우선이 되고 그 결과로 거울에 반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거울이 주가 되고 나의 마음이 휘둘렸다면 이제는 나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나의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주어진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에게는 더 이상 펜듈럼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의 에너지도 강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태도를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거울의 법칙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원하는 방면으로 옮겨라. 부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사념 에너지를 계속 방사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에 머무르지 말고 이 부정적인 현실이 왔다는 것은 이미 내가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방사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더 이상 부정적인 원치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전환함으로써 나의 마음의 태도를 바꿀 때 나는 꿈을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실패의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공에 포함시켜라.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꿨지만 여전히 나에게 실패라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거대한 현실이 전환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한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꾸준한 작업의 과정 중에 이전에 경험했던 그러한 실패 경험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몇 번의 실패 경험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실패 역시도 성공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실패를 받아들이고 오로지 나는 원하는 것에 끊임없이 집중을 한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거울이 전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울의 법칙을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책을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특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고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 나는 나의 임무를 해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사람을 최면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사람은 그에게 제멋대로 벌어지는 현실이라는 꿈의 지배하에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금수저 흙수저 얘기죠. 부익부 빈익빈, 부모 탓 조상 탓. 어차피 다 타고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마음 먹기 시작하면은 온통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분노와 경계심을 사념을 방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로 그 세상은 그러한 세상을 계속 되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 투사가 돼도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칼 막스가 다시 돌아와도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사회의 체제를 뒤집어 엎는다 해도,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 사람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할 뿐입니다. 이 지구 어느 곳을 도망 다녀도 결국에 내 존재가 바뀌지 않는 한 이 거울은 똑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이 악순환의 고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질시하는 반응을 이제는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 자신이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식이 철저하게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 태도를 바꾸려는 것조차도 내부 의도로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열리는 거죠. 중간에 있는 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반영의 주의를 고정하는 것은 삶을 무의식적인 꿈으로 만들고 당신은 완전히 상황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된다. 영화관에서 스크린의 주의가 사로잡혀 빠져드는 것처럼 인생 극장에서도
반영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다. 여기서 이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키면 좋겠네요. 이 타프티 책에 보시면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이 상당히 괜찮아요.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 이렇게 나와요.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외부 스크린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통해서 외부의 현실을 바라보고 외부의 자극을 수용을 하잖아요. 밖에 있는 것들, 온갖 바깥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에 있는 온갖 자극들이 내 마음을 걸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형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유형은요. 내부 스크린은요. 이 머리 안에서 펼쳐진 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갖 공상들, 상념들,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서. 여기에 빠져드는 거죠. 자기만의 세계. 여기에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내부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이 골똘하다 못해 나중에는 생각에 빠져들고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 역시도 생각의 주인이 아니죠. 의식이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생각이 나를 딱 갈고리를 걸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흔들어요. 우리는 이 진퇴양난이에요. 양극단. 외부 스크린에 묶여 있든가 내부 스크린에 묶여 있든가 왔다 갔다 하든가 여기서 나오려고 했는데 일로 들어가고 내부 스크린에서 나왔더니 외부 스크린에 또 사로잡히고 의식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형국입니다. 주로 내성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잠들면 여기로 잠들죠. 내부 스크린에 잠들죠. 그리고 주로 외향성인 사람들이 의식이 잠들 때 외부 스크린에 점유당하기 쉽죠. 이것은 우리가 TV를 틀어놓고 정신 팔려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 스크린은요. 내부 스크린은 멍하니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 백일몽이라고 그러죠. 창밖을 멍하니 내려놓고 누가 얘기하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대표적인 상태고요. 이 영역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린 깨어나질 못합니다. 계속 좌우되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가지고. 여기서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죠.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 세상에는 당신이 존재하고 또 거울이 존재한다. 당신의 주의가 반영에 고정되어 있는 한 당신은 거울 안에 있다. 이거죠. 우리가 여기 현실이라는 곳에 존재할 뿐 아니라 이 거울이 존재하는데 이 거울에서 반영되는 것에 우리 의식이 고정되어 있다. 248페이지. 당신을 묶어두는 것은 단 한 가지, 당신의 주의다. 당신은 거울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밖으로 나오려면 주의를 거울 속의 반영으로부터 심상으로 옮겨야 한다. 자신이 거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당신은 자기 생각의 심상으로서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 거울의 반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나오려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실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반영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면 이 현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돌아와서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꿔라. 이것을 먼저 인식하라는 것이죠. 248페이지 맨 밑에 단락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새로운 규칙이 있다. 주사위를 던져서 당신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로 여겨지는 조합이 나왔을 때도 그것을 성공의 조합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실패도 성공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조그만 실패에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마음의 태도가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여전히 현실은 바뀌려고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래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실패도 성공의 일부라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내가 거울의 법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있고 이 거울을 반영을 바꿀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249페이지. 시나리오를 쓰는 것으로부터 시나리오를 역동적으로 교정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때 보통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 현실이 시나리오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불만을 제기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즉각 만사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다짐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얘기가 있죠. 저항하면 지속되고 바라보면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죠. 받아들이면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지속할 때 이 태도를 전환해서 마음의 현실을 내 마음의 태도를 원하는 방향에 맞추면서 거울의 반영을
거울의 법칙에 따라서 지속해 나갈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좌우되지 말고 계속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라. 나의 본선을 유지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내부 의도는 길을 하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방법은 그 길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고 더 좋은 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태 공간에서 외부 의도가 만들어내는 길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가장 쉽고 빠르고 선명한 길을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의 슬라이드를 적용했을 때 과정에 대해서는 열어두라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이것이 다가올 수 있고 그 길이 오히려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은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변화의 과정을 내가 설정을 하고 이 길이 아니면 이러한 모습이 아니면 잘못된 거고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저항하지 말고 어떠한 형태의 길에 들어서든 간에 나는 목표 지점만 정확히 붙들고 있고 이것을 향해서 슬라이드를 계속 반영을 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나오는 길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봐라 이거죠. 오히려 그것이 내가 붙들고자 했던 그 길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빠른 길일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바가 실현되는 것을 스스로 나서서 회방한다. 어떤 소망을 품을 때 마음은 항상 대략적인 사건의 전개도를 미리 짜낸다. 그런데 일어나는 사건이 시나리오와 일치하지 않으면 마치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두가 되어야 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나리오라는 것은 절차, 과정, 방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표에 이르기 위한. 그것을 내가 다 만들어 놓고 절대 이거 바꾸면 안 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시나리오를 그때그때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 의도가 그것을 수정하게끔 자극을 줄 때 그 흐름에 역행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그것을 귀 기울이면서 그 흐름을 따라 가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읽어볼게요. 바로 여기에 모순이 있다. 주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도의 선언이라는 것은 욕망의 행동이 더해지지만 의심은 빠진 거라고 했죠. 의심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항상 우리 마음의 태도를 지키려면은 지금까지 실패했던 경험을 반추해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통했다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근데 결코 통하지 않았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다. 그렇다면 이제 전환을 해보라는 거죠. 나쁠 게 없으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계속 이 마음을 지속하는 데만 관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250페이지. 원하는 목표의 심상을 사념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그쪽으로 걸어가기만 해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은 모두가 당신의 주문을 완수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내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모두가 필요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 나의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관리한다. 네, 계속 이 얘기입니다. 내 길을 계속 가라. 하던 대로 계속 이 원칙을 지켜나가라.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는 열어놔라. 그 얘기입니다. 정확히 모든 것이 나를 도와서 이 목적지로 이끌어 갈 테니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고 덤비는 것은 마음의 내부 의도가 벌이는 짓이고 그것은 자신의 시나리오를 고집하는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표가 있다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흐름에 있어서는 꽉 쥔 손을 놓고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그 흐름에 따라서 한번 가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현실을 내가 바꾸려고 개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부 의도고 그것은 여전히 이 펜듈럼이 고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끊임없이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을 유지하고 실패도 성공으로 받아들이면서 유지하고 때로는 내 시나리오에 원치 않는 시나리오가 개입돼도 시나리오를 수정하면서 유지하고 계속 이 목적지를 향해서 마음의 태도를 한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현실이 조금씩 바뀌다 결국에 바뀌면 그 완전히 바뀐 현실이 피드백이 오게 되죠. 그러면 완전히 나는 이제 선순환 고리로 전환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중거울의 반영이 뭔지 정확히 알게 되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현실에 반영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지속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것만 잘 넘어가시면, 이 고비만 계속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갈 때까지 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유지하셔서 이 큰 전환의 체험을 시작하셨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스스로가 알게 되거든요. 서핑을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혼자 나가는 거예요. 혼자. 같이 안 가도 돼요. 혼자 파도를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읽어볼게요. 꿈에서 깨어나면 당신이 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이 당신에게 매여 있는 것임을 깨닫듯이 당신은 이제 자신의 독자성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이 세계의 밖에 있다. 거울 밖으로 나온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꿈의 조율이라는 소주제를 끝냈습니다. 오늘 얘기는 간단하죠. 기존에 했던 얘기의 반복입니다. 거울의 법칙을 계속 적용을 하라는 얘기고요. 현실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꿈과 같은 생활에서 이제는 깨어나서 더 이상 외부의 사건, 외부의 사람들, 외부의 자극에 좌우돼서 감정이 요동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에너지를 걷어들이고 이제는 내가 현실의 주인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감을 되찾으라는 얘기죠. 거울의 안에 있는 나를 조종하는 것은 거울 밖에 있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것을 고스란히 여기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현실이고 그 현실을 좌우하는 것은 지금 바깥에 있는 나이고 나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울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거는 것처럼 의도의 고정 배웠죠? 그것처럼 거울에 이러한 링크를 거셔서 거울을 볼 때마다 이 거울의 법칙을 상기하시고 거울을 볼 때마다 이 꿈의 조율, 현실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 주인의 입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거울 볼 때마다. 거울은 뭐 도처에 있으니까 어렵지가 않겠죠. 그래서 거울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